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주식 사관학교 시즌2 시작한 지도 꽤 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5월 들어서는 기술적 분석, 실전 매매에 우리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이 실전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지표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해가 조금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4월 달에 다시 보기를 진행을 하신다면 지금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거래량과 수급과 선물과 옵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 이야기들에 대한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이미 4월에 마스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월 조정의 원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후퇴하였고 그 시점에 하필이면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과매수권에 있었더라. 11월, 12월 연속으로 8조 4,700억 원을 매수하니까 1월 달에 당연히 탄력적인 추가 매수 유입보다는 매물 출회가 나왔고요.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2월, 3월 상승 속에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4월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FOMC를 앞두고서 금리 인하 경로가 6월 인하가 아니라 7월도 아닌 8월도 아닌 9월 인하로 후퇴하였다. 그래서 1월 조정과 4월 조정의 공통점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과매수권에 더불어서 금리 인하 경로가 후퇴했던 모습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의 조정이 나왔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월달 조정과 4월달 조정을 예측해드렸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쉬는 동안 밤 9시 30분 무렵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4월 발표되었던 CPI에서는 제가 경계감을 조금 더 높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연초부터 4월 발표되는 그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3개월 연속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식사관학교 방송을 마치고 직후에 공개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 꼭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CPI 발표 전 보지 않으면 후회할 공개 방송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식사관학교 방송 이후에 제가 공개 방송을 바로 연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은 1월 조정, 4월 조정을 적중했고 4월 CPI, 5월 CPI를 적중시킨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남은 5월 투자 전략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신뢰도 높은 어드바이저의 듣도 보도 못한 어디에서도 못 들어본 공개 방송을 듣기 원하신다면 오늘 주식사관학교 시즌2 이 방송 직후에 있는 공개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잠깐 하고 가죠. 거래량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거래량은 신뢰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지금 움직이는 방향성이나 지금 매도 또는 매수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평선이나 빅스 지수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이격도나 이런 보조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는 돌파야, 여기는 저항이야, 여기는 지지야, 여기서는 우상향이 더 나올 거야, 여기서는 전고점 돌파가 나올 거야, 이런 이야기들과 보조지표를 활용한 데이터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시점에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신뢰도를 더 높게 평가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로서 거래량은 즉 신뢰도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 방향의 거래량이 따박따박 실린다면 우상향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다가 거래량이 추세 반대 방향, 비추세 방향으로의 거래량에 실리는 강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는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방향성을 볼 때에도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그 거래량이 동반된 힘의 방향으로 우리도 차트를 읽을 필요가 있더라. 그런데 반대로 추세 방향으로 거래량이 따박따박 실리고 있는 와중에 단기 조정이 나올 때에 그 조정 무렵에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량이 메말라 있다. 비추세 방향으로의 거래량이 메말라 있다면 그 하락 또는 그 상승은 신뢰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겠다. 결국엔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의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면 우상향의 방향성이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우하향으로의 조정 캔들, 조정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 반등이 나올 때 그 단기 반등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에 불구하지 추세를 꺾을 만한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신뢰도의 문제로 거래량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거래량, 고점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실렸다라고 한다면 이는 세 번째죠. 고점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 돌파. 그리고 저점의 추세선이 있었는데 대량 거래를 돌파하면서 저점을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저점을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거래가 나타났는데 추세 저점을 지지해 주었다? 그러면 그곳을, 그 가격을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추세 고점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머뭇쭈뼛쭈뼛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타이밍에는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읽으실 때에 이런 거래량의 모습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거래량을 잘 체크하면 좋은 이유가 있죠. 눌림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에서 늘 보아왔듯이 제가 추세선을 긋지 않습니까? 추세선을 긋고 지금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최근에 하락 트렌드로 내려오던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최저점까지도 거래량이 가장 메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메말라 있는 시점에 우리는 주로 매수 타이밍과 눌림목에 대한 시선으로 그 종목과 차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더라. 왜냐하면 거래량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그만큼 낮아졌더라.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고서 눌림목, 추세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데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눌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 볼 필요가 높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볼까요? 이곳이 지지인지 이탈인지 돌파인지 저항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가 눌림목인지 이 부분들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수급과 시간이 된다면 옵션 수급까지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조정에도 그렇고요. 2, 3월 반등에도 그렇고 4월 조정에도 그렇고 5월 반등에도 그렇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외국인 선물의 누적 매수 또는 누적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을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미리 계약하는 것, 미래에 우리 이 가격에 거래합시다라고 약속하는 것, 계약하는 것, 미래의 것들을 먼저 계약한다라고 해서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선물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나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제가 했던 것들 다 살펴보시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개념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읽어가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까 합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추이를 보면요. 제가 1월 조정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추이였습니다. 23년도 11월 1일부터 우리의 폐장일이었던 12월 28일까지 외국인들이 이 기간 동안만 우리가 딱 차트를 기간을 한정해 놓고 본다면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누적 매수를 10조 원 이상 한 방향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측의 화살표를 본다면 11월 1일부터 파란 색깔 라인을 쭉쭉쭉 따라가 본다면요.
제로에서부터 10조 원까지 10조 533억 원까지 한 방향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이유는 미래에 있는 것들을 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그것을 사놓으면 미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금을 사는 거예요. 금을 사면 미래에 그 금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금을 사는 게 당연한 투자겠죠. 미래에 금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금을 사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사는데 한 방향으로 10조 원까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체로 1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거나 6조 원, 5조 원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가 6천억 원 이상의 매수로 전환했을 시점을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이 돌아섰구나, 전환, 변곡이 나왔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읽어나갔죠.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누적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가 지수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10월 강한 조정을 맞은 이후에 11월 1일 어떤 게 있었어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던 QRA가 있지 않습니까?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이 QRA에서 마찬가지로 11월 1일 국채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축소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의 재무부 통장 잔고가 넉넉하니까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변곡이 나왔습니다. 그 변곡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월 28일까지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10조 원 이상을 할 때에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약 362포인트, 16%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승을 주도한 수급이 어디다?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꾸준히 살펴볼 수 있다면 외국인들이 지금은 돌아섰구나. 매수의 방향으로 돌아섰구나.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12월 28일까지는 10조 원 이상의 강한 순매수 기조를 2달 연속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새해 들어서 1월 2일 개장을 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외국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 약 7조 667억 원을 매도합니다. 그럼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의 원인 중에 하나는 또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국채 발행 규모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가 후퇴했고 11월, 12월 동안 외국인들이 10조 원 이상의 선물을 과매수했더라. 그래서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외국인들이 한 방향으로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변곡이 나올 때 매수에 있어서는 5천억 원, 6천억 원으로 살피고 매도에 있어서도 5천억 원, 6천억 원 이상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는 방향이 바뀌었구나.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시장을 읽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우리 지수는 11월, 12월 동안 반등했던 것들을 대부분 반납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10조 원 이상 매수할 때는 코스피가 약 16% 상승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7조 원 이상의 매도를 연속적으로 할 때에는 약 9%, 181포인트가 빠지는 코스피의 조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보고 있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매수,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는 매도. 그럼 다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월 23일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외국인들이 또다시 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9조 5,400억 원을 매수합니다. 그럼 1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 지수도 1월 23일 이전부터 1월 17일, 18일, 16일부터 제가 공개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내용들을 보신다면 저희는 1월 18일
코덱스 인버스 2배짜리의 ETF 인버스의 해지를 해제하고 청산하고 다시 우상향의 방향으로 포지션을 변경하고 있었죠. 그때 나왔던 기미가 어떤 기미였느냐, 어떤 시그널이었느냐,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수로 전환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1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9조 5천억 원의 매수가 들어올 때 또다시 코스피는 11%, 약 274포인트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재밌죠? 11월부터 12월까지는 매수,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는 매도, 1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는 매수입니다. 그럼 다시 4월 3일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외국인들이 또 6조 8천억 원의 매도를 이어갑니다. 지금 나올 때의 그 기본 미니멈이 5조 원에서 6조 원입니다. 한 번 매수를 시작하게 된다면 기본값이 5조 원에서 6조 원까지는 매수를 하고 한 번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본값이 또 5조 원에서 6조 원까지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누적 매도가 6조 8천억 원이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 동일하게 하락 트렌드를 그리면서 이어졌고요.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약 7포인트, 102포인트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확인을 하였다면 이제 5월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누적 매수 3조 3,560억 원 매수가 이어집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납니까? 코스피 지수의 반등 흐름들이 따박따박 이어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모습들을 보고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를 함에 있어서도 최소 5조 원 이상 매수가 나오고 그 매수가 탄력을 붙어서 오버슈팅, 과매수까지 이어진다면 9조 원, 10조 원까지도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일들이 11월, 12월, 그리고 2월, 3월 있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니멈 5조 원 이상의 매도가 왕왕 나왔더라.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매수가 들어왔죠? 3조 3,560원까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남은 5월 동안 미니멈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매수를 여러분들 4월 26일부터 시작점을 잡으시고 꾸준하게 추적을 해보시면 오늘 제가 종가의 업데이트를 빠르게 좀 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를 제외하고 4시 30분, 3시 30분, 3시 40분까지입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6일 종가까지 3조 8천억 원의 외국인들의 누적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4.5%, 102포인트가 주가 지수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3조 8천억 원이기 때문에 남은 1조 2천억 원 혹은 2조 2천억 원가량의 추가적인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약 2,770포인트까지 오늘 장중에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선물 수급의 트렌드를 보면서 제가 4월 달에는 캐치프레이즈, 매월 1일 저는 유튜브에도 그렇고요, 밴드에도 그렇고 여러 곳에다가 공개적인 시황에다가 방송 오늘 오전에 오후장 터닝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매 1일 그리고 제가 매월 첫 방송에 출연할 때는 그 달 4월의 허반성 모멘텀 투자레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식사관학교에서도 4월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정하게 볼 것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매수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CPI 일정이 또는 FOMC 회의가 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전환의 빌미가 되었을 때에는 추세적인 선물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의 계좌 안에 이 정도 수익이면 내가 언제 팔지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서 냉정하게 볼 것은 냉정하게 보고 오히려 공매도 금지 기간에 추가적인 상승이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열정적으로 조금 더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볼 것은 냉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4월 시장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에는 자, 이제는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수급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매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달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4월 CPI에 대해서는 미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제 발표된 5월 CPI에 대해서는 제가 5월 첫날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4월은 제가 CPI를 경계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5월 CPI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대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5월 첫날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간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따라서 지정 확정 리스크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는 안정의 모습들이 나왔고 그보다 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5월 CPI는 혹 지표 자체가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하더라도 자, 지금의 CPI가 고점, 피크일 수 있다라는 시장의 해석, bad news is good news로의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5월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들 있죠?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추가 안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CPI가 끈적끈적했었는데 6개월 만에 둔화를 기록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안정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에도 외국인들 수급에 우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3조 8천억 원의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있었습니다. 5조 원까지 올라가는 데에 걸림돌이 큰가요? 적은가요? 걸림돌이 적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낮아지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채금리 하락은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 지수의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공개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남은 5월의 전략은 전고점 돌파 우리도 시도해 볼 수 있겠구나. 그 전고점 돌파의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추이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미니멈은 어디다? 5조 원의 돌파는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로 잠시 미루고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남은 5월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개괄해드렸습니다. 남은 5월 전고점 돌파 시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 가이드라인은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추이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느 섹터와 종목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송 직후 진행되는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